연말이 다가오면 기업이 가장 먼저 하는 세금 준비, 바로 결산이죠. 1년 동안 수익과 비용을 모두 합해서 세금을 신고와 세금을 납부하는 법인세. 해가 바뀌고 시작하면 늦습니다. 오늘은 기업이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결산, 점검에 대해서 썰을 좀 풀어볼게요. 일 년에 내야 하는 세금 중에서 제일 많은 법인세, 제일 많은 소득세, 가장 중요한 세금이죠. 내년 결산을 대비해서 수익과 비용의 모든 영업활동, 경영지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을 가결산이라고 합니다. 가결산을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기본적인 3가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각종 비용의 점검,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기본이죠. 대표적인 비용은 바로 인건비. 직원들에 대한 각종 상여금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 결정되고요. 이건 곧 기업의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연말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올해의 비용인데 설날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내년, 즉 차기 년도의 비용에 해당합니다. 또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기업은 이사용 연차를 파악해서 직원들에게 빨리 사용하도록 권장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답니다. 기업의 비용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비용이 뭔가요? 바로 접대비죠. 접대비 한도도 중요한 점검 항목 중 하나입니다. 다른 비용과 달리 접대비는 수익 금액에 따라서 송금 인정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기본은 즉 일반 기업이거나 대기업,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200만 원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요 2020년도에 3,600만 원으로 조정되었어요. 여기에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조금 더 추가되는데요. 100억 원 이하는 0.3%,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는 0.2%, 500억 원 초과는 0.03%의 비율로 추가되고요. 한 가지 더 팁은 문화접대비라는 것도 있어서 문화접대비도 한도의 증액을 가져다 줍니다. 법인의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몇 가지 요건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한 내용에 50%만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첫째, 지배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종인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해서 발생한 수입, 이자 소득 금액, 배당 소득 금액, 이 항목들의 합이 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때는 50%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접대비에 포함되는 지출과 포함되지 않는 지출이 있는데요. 먼저 포함되는 지출은 원래 접대비의 정의와 같이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하는 접대, 교재 등을 위한 지출, 사례금, 장려금, 약정에 의해 포기한 매출 채권들이 있고요. 반대로 접대비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은 주주와 임직원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법인이 대신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에 포함되지 않고요.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지출, 그러니까 사내 또는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음식, 다과 등도 사회 통념상 접대비가 아닌 회의비가 됩니다. 또 광고 선전용 간판, 플래카드, 달력, 수첩 등은 모두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죠. 그리고 24년부터는 접대비라는 용어가 업무 추진비로 바뀌는 점 알아두세요. 모든 비용 항목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영수증, 적격 증빙이라고 하죠. 접대비는 이 증빙 자료가 중요하다고 100번을 외쳐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사실 이 증빙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돈이 나간 출처나 증빙이 정확하지는 않은 거래 기록도 분명히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나간 금액은 가지급금, 받은 금액은 가수금이라고 해요.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크든 작든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과의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회계적이나 세무적으로 많은 리스크와 악영향을 불러오게 됩니다. 가수금과의 상계 또는 다른 내역과의 상계를 통해서 장부에 되도록 기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회사의 모든 비용이나 가수금, 가지금까지 모든 거래를 보다 보면 외상거래 정말 찐으로 많아요.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은 각각 자산과 부채로 직접적으로 기업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장기간 회수되지 않는 외상 매출금은 지표상으로는 물론 실제적인 기업의 유동성에도 악영향이 됩니다. 때문에 거래처별 여신한도 등을 점검을 해서 사업연도가 종료되기 전 회수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매입금은 재무제표의 유동비율이나 부채 비율을 좀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니까 올해 안에 어느 정도 회수를 통해서 맞춰놓는 게 도움되겠죠. 오늘은 가결산, 비용에 대한 점검, 가수금과 가지금, 외상거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캐! 결산에 필요한 모든 항목은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꼼꼼하게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업종별로 비용에 대한 인정이나 적격 증빙에 맞는 증빙자료, 외상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가결사를 통해서 내년에 기업 성장 지표까지 봐야 되거든요. 역시나 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가결산에는 매출에 대한 점검도 매우 중요하죠. 가결산 시즌2 다음 개박회에서 계속됩니다.